버는 법, 굴리는 법.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부창출 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벗어나 행동해야 한다. 더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더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잠깐 좀 더 듣고 나서 항의하자. 나는 이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화근하건대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이미 있는 기술로 익숙하게 해낼 만한 사업이다. 내가 오랫동안 들었던 부에 대한 여러 정의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는 부를 기술과 재능을 실현하여서 풍부하고 넘치는 상태로 이야기한다. 나는 당신의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목표는 그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여 당신의 즉시 행동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 그 사업 운영 기술을 배우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유해지면은 사업기술, 다시 말해서 마케팅, 판매, 운영, 관리 등이 생겨서 인생을 더 잘 경영하게 되고 머리에 스쳐가는 상품 아이디어 또 사업을 차려도 좋을 것이다.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활성화하여 진정한 마케팅 기기로서 수입과 현금을 만들어내게 하자.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미 아는 기술을 활용하라. 시행 가능한 현금 창출을 만들어라. 사업 기술을 배워라. 적용하라. 이 책에서 나는 당신에게 버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결과를 소유하라.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세미나 패트리샤 비슬리를 만났다. 패트리샤는 40세의 유난 여성으로 10대의 딸이 하나 있었다. FD자인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자로 연간 4만 5천 달러를 벌던 패트리샤는 직접 여름 휴양 캠프에서 차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패트리샤는 내가 그 일을 알려주려는 기대로 팀워크로 100만 원 전자대기 세미나에 찾아왔다. 나는 길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름 휴양 캠프를 차리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은 그랬다. 여름 휴양 캠프 설립은 일 자체는 적절했지만 때가 부적절했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는 자산에서 들어오는 소득과 사업체, 현금 창출에서 들 돈이라는 두 가지 수입으로 사이클을 유지하고 지속해서 가속도를 높여줘야 한다. 먼지가 나오나봐. 먼지 바이러스가 침범하네. 돈을 활용하라.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 부축적에서 핵심이 되는 총이라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대다수다. 사람들은 대개 자라면서 일이라는 세계의 일정 부분만 경험하고 버는 부분 배우지 못한다. 현금 창출원과 관련된 선택 사항을 고려하면서 당신은 크고 원대한 그림의 뜻같은 목표를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당신의 언젠가는 번듯한 사업체를 차리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바는 그와는 다르다. 당신은 먼저 지금 있는 기술로 돈을 벌고 사업 운영 기술을 배운 뒤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다면 운영 기술이 아주 제한되어 있을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경험 부족이다. 나는 당신에게 먼저 아주 익숙한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그런 뒤에 거기서 배운 기술을 꿈에 적용하면 된다. 패트리샤 비슬리의 부창출 계획은 8가지. 월수입은 지출은 어떤 자산, 어떤 부채, 그 밖에 무엇이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죠? 한상한 섬에 계시네요. 20만 달러 원해요. 1억 달러와 현금으로 재정상태의 요약에서 자유의 날에 놓인 간격이 엄청나다고 말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다. 우리는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를 객관적으로 목표를 낮춰서 앞으로 나가도록 자극과 영감이 되면서 너무 위압적으로 느껴져서 포기하지 않도록 바꾸자고 이야기했다. 패트리샤는 조정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여름 휴양 캠프를 운영하게 되는 꿈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패트리샤가 말했다.
비영리로 혜택받지 못한 애들을 위해서야. 거의 안절부절 못하는 듯이 속삭이듯이 목소리였다. 대단해요. 이제 당신이 사는 환상의 섬의 현실 세계를 좀 접목해 볼까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패트리샤가 비영리 여름 캠프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사실 나는 그와 비슷한 비전으로 야외에서 젊은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인 라이프 스쿨이라는 곳의 이사회 회원이다. 나는 부창출에서 박애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믿는다. 자신의 성공을 기반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받으려면 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면 주변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득해진다. 하지만 패트리샤가 토대를 다지기도 전에 비영리 여는 캠프를 만들려고 한다면 둘 다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패트리샤의 생각은 좋았다. 다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패트리샤는 손수를 얻어내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해야 했다. 나는 패트리샤에게 1년 만에 $10,000를 벌게 해줄 수는 없었다. 나는 확실하고 꾸준한 부창출 방법으로 부가 유지되게 하려 하지. 돈이 생기자마자 증발해 사라져버리는 빨리 부자 되기 비법은 전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패트리샤가 인생을 바꾸고 원하는 길에 올라서도록 해줄 수는 있었다. 나와 우리 팀은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서 시행할 뜻이 있는가? 네. 자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십과 사고방식 조정과 팀워크, 패트리샤 비슬리의 부설계는 상황 분석, 자유의 날 수지 맞는 사업, 비청산, 자금 수입 자산, 재정 상태가 신용카드 빚이 $10,000. 내가 이 패트리샤는 빨리 돈을 벌어야 했다. 우리가 직장연금 계좌에 $80,000의 손을 대려면 패트리샤가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었다. 우리 딸이 지금 매달 청바지를 사입어야 하는 그런 나이거든요. 딸도 사업에 동참시켜서 스스로 사입게 하죠. 그러면 사업도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선은 재정상태 요약이다. 패트리샤의 소득은 지출보다 적었고 신용카드 빚도 갚아야 했으며 자산은 조건부로 묶여 있었다. 상황을 더서 흔들어야 했다. 거의 모든 부창출 사이클이 그렇듯이 패트리샤의 부창출 계좌는 부채 관리와 보조를 맞추며 움직일 터였다. 우리는 패트리샤가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에 돌입하게 하고 부창출 계좌를 되도록 공격적으로 만들게 하고 싶었다. 부는 나선형 곡선으로 증가하고 부채는 나선형 곡선으로 줄어들게 하려고 했다. 부창출 사이클을 움직이게 하려면 현금 창출을 벌이는 기본 요소에서 시작해야 했다. 패트리샤는 돈을 더 벌어야 했다. 패트리샤의 기술을 보니 웹 디자인 회사를 차려서 현금 창출 원으로 만들어 보라고 제안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패트리샤가 버는 법을 배우려면 배웠던 지식과 기술, 웹 디자인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매진 관계를 활용하여 자기 회사를 세워야 했다. 패트리샤는 이 발상에 끌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면 도리어 여름 캠프에서 동떨어지게 된다고 느꼈지만은 예를 들자면 교수는 가정교습 학습원을 차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IT 사업을 시작하고 학교 상담소는 가족 결혼 상담소를 세워야 한다. 딸이는 대기업을 떠났다가 컨설턴트로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나는 직원으로 받던 연봉의 3배를 벌었다. 그나저나 회사 그만두기를 꺼리는 것이 당신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말인데 나도 충분히 준비가 된 뒤에야 회사를 떠났다.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한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당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소득을 다양화해야 한다.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당신에게 당장 직업이 있고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이해한다. 그러나 전환 계획, 직장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법인 제국과 다양한 소유원을 관리하는 상태로 옮겨가기 위한 다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사랑하는 일을 하면은 도리 따라온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세인 아무나 붙잡고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 물어보면 백관리처럼 돈 좀 꺼달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부창출 사이클에서 상당한 현금이 들어오게 될 때까지 직장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내라고 말하고 방법은 나중에 찾아라. 내라고 말하고 방법은 나중에 찾아라. 당신에게 어떤 기술이 있는가는 무엇으로 현금 창출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렇다고 가장 최근에 얻은 기술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가령 어릴 적에 아기 돌보는 사람으로 일했다면 노래방 같은 사업을 고려 배울 수 있다. 내가 도입부에서 언급한 의뢰인, 그러니까 법률회사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다가 강아지 산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사람은 자신 이러다가 전화할 만한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대학 다닐 때에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당시에 자신이 동물들과 잘 지냈다는 점을 떠올렸다. 나는 또 시장을 보고 다른 공급자들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어떤 특징이 인정받고 어떤 부분에 보충이 필요한지 살피려고 권한다. 나는 재무 교육 강사들이 세미나를 끝난 뒤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코칭 사업을 시작했다. 결국에는 재무 코칭 아이디어를 정식 사업가로 만들기로 했다. 마지막에는 우리도 연사가 되었다. 그러나 업계의 구멍, 즉 세미나 후에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내게 있던 코칭 기술이 사업 시작에 도움이 되었다. 덧붙여 나는 의뢰인들에게 사업을 시작할 때 크게 생각하라고 권한다. 한 번 만들어서 여러 번 파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므로 항상 날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생각하라. 개별 판매는 진이 빠진다. 현금 창출하는 아이디어는 55세가 넘는 사람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 그러니까 퇴직자 집단 같은 곳과 의뢰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판매 대상으로 해야 훨씬 이윤도 높고 효과적이다. 이미 비슷한 일을 하거나 보완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과 갑자기 회사를 세우는 것도 현금 창출은 만들기에 매우 유용하다. 출퇴근에 목매인 사람들, 내가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접근법은 법인을 세우고 부창출 사이클을 시작해 놓고도 직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해서 새로운 사업에 완벽하게 몰두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친 채 안정된 직장과 복리후생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자선소득의 시간과 관심을 더 기울이면 정말로 탄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 이 시점이 되면 직장은 눈에 보이는 만큼의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시간과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어린 누나는 투자와 자산 관리를 시작한 뒤에도 전형적인 양다리 걸치기로 일관하며 출퇴근과 계약노예 상태에 목을 맸다. 사업 지침은 사업을 차릴 때에는 먼저 사업 지침을 만든다. 그러면 사업 착수에 필요한 단계의 순서를 정하고 예상되는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당신이 이것을 하도록 도와줄 참고문헌은 무수히 많다. 이 훈련은 당신의 현재 기술과 잠재된 기술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 원하는 사업,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연습이 될 것이다. 패트리샤는 돈을 빠르게 벌어서 여름 캠프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는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종이를 얻어야 했다. 웹 사업을 시작하려고 노력할 것, 그리고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 나는 처음으로 코칭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이 조금 있었지만 사업을 벌일 정도는 아니었고 빚도 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집차와 컴퓨터를 빼고 모두 팔아 그만둔 직장에서 벌던 수입을 대체하기로 했다. 나는 방을 빌려서 조그만 사무실을 냈다. 친구들과 살면서 임대료를 조금만 냈다. 그리고 8달 만에 원하는 수입을 올렸다. 현금 창출원을 활성화하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10만 달러 사업은 목표가 아니다. 평생 10만 달러 사업만 운영해서는 자유의 날에 다다르지 못한다. 차라리 직장에 다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부설계자들은 규모가 100만 달러가 넘는 현금 창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한다. 그러게 되면 정말로 부창출 사이클에 속력이 붙는다. 스윙 모델링은 노력에 따른 보상을 얻을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1년에 10만 달러 판매를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패트리샤는 입이 딱 벌어졌지만 나는 계산을 시작했다. 1년에 10만 달러면 한 달이면 8천 달러이고
이것을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419달러예요. 시간당 100달러를 첨가하고 4시간 동안 일할 거리를 찾으면 그게 400달러예요. 그렇게 들으니 1년에 10만 달러보다 훨씬 해볼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패트리샤는 직원과 고객을 찾아내서 시간당 100달러로 일주일에 20시간 일할 건수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했다. 그렇게 하면 사업 첫 해에 총 매출 10만 달러를 달성할 터였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지 마라. 당신이 하려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살펴라. 아마도 누군가 당신이 하려는 일을 99%는 해놓았을 공산이 크므로 잘 탐색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내어 비슷한 점수를 구사하라. 이렇게 할 때는 마케팅은 내가 보기에 대다수 사업가가 실패하는 부분은 마케팅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모른다. 혹은 알더라도 일단 의뢰인이나 고객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면 중단하거나 고객 유치 경로를 확보하지 않는다. 마케팅은 대개 대상 고객층에게서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일단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고객을 붙잡아 두면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들어오게 해야 한다. 강력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매력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한 패트리샤는 자신을 빠르게 떠오르는 탁월한 디자인 회사로 마케팅했다. 웹 디자인 분야에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딸을 고용하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고객으로 데려오게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게 되었다. 게릴라 마케팅 전술로 초기 비용도 매우 적었다. 판매, 고객 유치와 구매 요구가 열세다. 나는 마케터들이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했는데 그 뒤에 거리를 성사시킬 사람이 없는 경우를 찾아본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나는 한 번도 벌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사업주들이 대개 둘 중 하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조직 구성이 엉망이어서 들어오는 대로 세금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단지 더 많이 방구는 방법을 모르거나 리더십이 필요해지는 때가 바로 이런 경주다. 사업주 대다수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만은 사업이 성장하려면 일을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누구도 당신처럼 일하거나 당신만큼 잘해내지는 못한다. 실패는 피할 수 없으니 팀원들이 제대로 실패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당신 몸은 하나다. 당신이 특정 시간에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적절한 업무가 아니다. 돈을 벌려고 할 때 첫 번째 목표는 마케팅이다. 주문을 끌어내고 고객을 만들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고객은 1년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되가냐고 물을 때 그 여자는 다채로운 색상의 책자나 가격표를 보여주었다. 내가 그날 얼마를 버느냐고 물을 때 여자는 0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책자 정말 멋지지 않아요? 여자가 말했다. 부창절 사이클은 훌륭한 아이디어나 멋진 책자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거리를 나가서 돈을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버는 것이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기술을 배웠다면 더 큰 꿈을 추구하는 과정을 시작해도 좋다. 사업 비전이 따로 없지만 사업을 하고 싶다면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 혹은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도 좋다. 5달 동안 성장한 패트리샤의 웹 디자인 회사는 부창절 사이클에 월 8,000달러를 보태기 시작했다. 부창절 계좌, 부채관리, 딸아이 대학 학자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떼어놓은 패트리샤는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인 2,000달러 자선 소득을 달성할 수 있었다. 회사를 위한 유한 책임 회사를 세웠다. 나중에는 투자와 이런 캠프를 위한 법인도 세울 예정이었다. 예측하기로 가서 패트리샤는 새로운 사업으로 적자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이 분명했다. 현금 청출원으로 수입을 올릴 뿐만 아니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합법적인 사업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지출함으로써 패트리샤가 사업을 키우고 돈을 더 벌어 빚을 갚고 부창절 사이클이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질 터였다. 다음 단계는 부창절 계좌를 만들기였다. 우리는 바로 두 가지를 준비했다. 패트리샤의 개인 계좌와 유한 책임 회사를 위한 보유 계좌. 패트리샤는 매월 부창절 계좌 우선 지급금 100달러를 더 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연금 계좌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그 돈을 부창절 계좌에 가속을 더 하는데 사용하라고 권했다.
사업이 확장이 되고 수입에서 더 많은 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페트리샤는 더 계좌로 들어가는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을 $1,000로 늘릴 수 있었다. 이런 캠프라는 꿈의 자극을 받은 페트리샤는 웹디자인 회사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6개월 만에 페트리샤는 개인 부창출 계좌에 $3,000 그리고 사업 보유 계좌, 자산 발생이 가능한 법인 부창출 계좌에 $3,000를 모았다. 페트리샤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직장 연금 계좌는 건드릴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은 알 수 있었다. 현금 계좌에서 $1,000를 꺼낸다. 개인 부창출 계좌에 $3,000를 활용한다. 유한 책임에서 제외하여 그것 보유 계좌에 있는 $3,000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총 $7,000를 직접 자산 배분에 쓸 수 있게 되었다. 페트리샤는 자산 일부를 재분배하여 월 수입에서 $150로 더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절로 딸아이 대학 등록금 계좌로 들어갔다. 게다가 부동산에 있기에 감가상각 이득도 있었다. 페트리샤는 또 비용 관리를 위한 법인을 세웠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하게 되자 현금 창출원에서 지출을 예정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인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기본 요소들에는 페트리샤가 수입을 더 많이 보유하여 이를 부창출 계좌와 부채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해주는 세무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페트리샤는 부창출 계좌에 돈을 넣기 시작하면서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으로 부채 관리에도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 6개월 동안에 $3,000를 부채 정리에 쓴 페트리샤는 또 같은 금액을 부창출 계좌 두 곳에 넣었다. 웹디자인 회사도 매우 잘 되었고 비용도 훨씬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에 페트리샤는 12개월 만에 신용카드 빚 $10,000를 상당히 갚았고 2년 뒤에는 모조리 갚을 수 있었다. 페트리샤가 웹디자인 회사를 세워야 한다는데 불평하지 않게 된 직후 나는 페트리샤가 리더십과 부창출을 이끌기에 전념하기 시작해서 말했다. 페트리샤는 성공하기 위해서 당시 생활 방식을 유지한 재현금 창출원 개발에 전념해야 했다. 이것은 사고방식을 제어하여 당과의 관계를 통제한다는 뜻이다. 페트리샤는 애를 사회에 동참시킴으로써 딸도 마음가짐을 쉽게 바꾸도록 유도했다. 그런 뒤에는 팀워크로 강력한 팀을 이뤄서 자산과 현금 창출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받아야겠다.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열정을 나누면 팀원들도 한 배에 타게 될 터였다. 팀워크이 네트워크적인 팀워크이 구성이 되는군요. 인생 MBA, 웹디자인 회사를 넘어서 여름 캠프 세울 준비가 되었을 때 페트리샤는 마치 인생 MBA를 딴 것 같았다. 페트리샤는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한참 앞서 나가게 되었고 결과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야, 결국은 꿈을 만들어낸 페트리샤. 그렇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 이렇게 재정 상태가 되어져서 자유함을 얻었다.